2024년 11월 22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추세 전환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타이틀을 적어 드렸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잠깐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그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2490포인트였죠. 이 2490포인트를 저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1266억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2925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10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684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02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1313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695포인트까지 못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695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672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빠르게 한번 미국 확인을 좀 해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나온 게 중국의 판듀디, 그쵸? 인투이트, 그 다음에 바이두, 그 다음에 빅EK,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관련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관련주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만 소폭 상승을 했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상무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JP모건부터 시작을 해서 골드만삭스, 미주증권, 리더맨코, 벤치마크 목표가 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 구글은 악재가 있었죠. 독과점 해소 방안에서 구글의 크롬을 강제 매각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급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는 뭐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가 좀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 일단 테슬라가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샤오펑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2.77%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좀 특이했어요. 코인이나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미 많이 좀 올라갔고, 지금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을 하려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거의 답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살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단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는 좋지만 뭐 다른 사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진행할 것이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한테 10% 넘게 장 전에 출발을 하다가 16%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변동폭이 거의 뭐 30% 가까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마라는 올라갔더라고요. 마라와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채굴업체죠. 채굴업체다 보니까 상승을 한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주는 약세를 좀 보인 반면에 크루즈 관련주는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은 실적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노우플레이크나 레딧,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클로, SMR 뭐 이런 종목들은 원자력 관련주잖아요. VST, 비스트라 뭐 이런 종목들은 원자력 관련주인데, 원자력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걸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관련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이온 QA에서 양자암호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SMR이나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시게 되면 오클로, 그 다음에 비스트라 이런 종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원자력 올라갔죠.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냥 빠르게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통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AI 관련주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원자력 관련주 역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이온큐, 그 다음에 아르기 퀀텀 컴퓨팅, 드웨이브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테마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산업들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뭐 가상화폐 관련주도 상승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슈가 됐거나 크게 상승한 종목은요, 국내에도 역시 테마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항상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산업, 어떤 뭐 섹터가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지만 한국 증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올려드렸던 가격이랑 종가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시장 얘기를 하면서 하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동반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왜 떨어질까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1등주, 2등주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지금 뭐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세 출발을 했지만 양봉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코스닥의 경우는 1위가 알테오젠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배경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특허침해 찌라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11%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코스닥이랑 잠깐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게 되면은요, 어제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는데, 알테오젠을 보게 되면 어제 쭉 밀렸다가 반등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역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알테오젠이 14%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제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제가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뭐 시장에서 IB들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좋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100이면 120%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낙관론이 하루 만에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뭐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TSMC,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인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 칩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을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미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보조금 지급도 곧 확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가는 거고요. 반도체 가면은 뭐 전선 전력 설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메리츠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일 미국 상무부가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 가시성이 높은 주제에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미국 조지아주의 SK 앱솔릭스, 캘리포니아주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애리나주의 애리나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죠. 유니버시티가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통적으로 유리 기판 관련 주죠. 그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도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앱솔릭스는 차세대 기판으로 선정되는 유리 기판 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1,400억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최초로 미국 칩스법에 근거한 생산 보조금 1천억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차세대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뭐 SKC뿐만이 아니라 테크윙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AI 챗봇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스노우크 플레이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주가의 32.71% 상승을 했고요. 오픈 AI가 삼성전자 제품의 자사에 인공지능을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라고 전해졌는데 뭐 얼마나 최신 자료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인공지능 쓰려면 나중에는 구독해야 될 겁니다. 지금이야 뭐 최신 자료를 어느 정도는 쓸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것도 기간이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있을 수는 있다. 뭐 큰 기대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AI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뭐, 뭐 애플 같은 경우는 AI 없어도 잘 팔리니까 어떻게 됐든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AI가 거의 뭐 1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역시 이스트소프트는 단기 급등 나왔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글과 컴퓨터 8%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년 중장기 원정 로드맵 3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드맵 초안을 최종 점검한 뒤에 확정을 했고 TF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 고용 규모의 장기 비전을 삼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전 전략을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BHI에 대한 이슈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시 오클로라든가 비스트라 그다음에 SMR 이런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력은 맞다라고 봐요. 항상 전력은 맞다. 그래서 과거 보게 되면 이슈가 됐던 게 유가였죠. 유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갔는데 이게 조금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럼 유가만 될 거냐? 근데 유가의 변동폭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 발전 이쪽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쪽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조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아이온큐, 아르기 퀀텀, 퀀텀 컴퓨팅, 드웨이브, 퀀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구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향후에 이쪽도 계속 이슈는 되겠죠. 이슈는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이온큐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감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소폭 저도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 좀 나와 있죠.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뭐 궁금증으로 남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뭐 ETF 사는 게 뭐 낫지 않을까? 어떤 게 어떻게 급등이 나올지 모르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으니 차라리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ETF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및 전쟁,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한 모습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오전 러시아가 자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영국 프랑스산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 뭐 이게 두 개가 러시아 본토를 잇따라 공격한 후에 이루어졌고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ICBM이 아닌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발사하기 30분 전에 미국에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유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건설 중소형 관련주는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이 아니라 뭐 두산그룹 사업 재편 방안 이게 승인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결국은 갭상승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AI와 로봇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대표 황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오늘 급등 나오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어제 나왔던 리포트인데 11월 달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제조사 개발 생산업체 주가가 월간 기준으로 손꼽히는 낙폭으로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ODM 4개 사이의 평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R이죠. PR이 20배에서 10배로 반토막 났던 얘기죠. 그래서 최악이었던 2020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적 상승 기대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APR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저는 보고 있는 게 아이패밀리 SC를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빅뱅 지드래곤, 블랙핑크 로제가 2시에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표 K-팝 시상식인 마마어워즈가 일본에서 개최될 것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 가상화폐가 10만 달러 갈 건가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사임을 했는데, 그동안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비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10만 달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S 진행을 좀 해볼게요. 케어젠이 하락했죠. 이거는 뭐 알테오젠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그쪽 관련주가 좀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큐렉소는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뭐 엔터주 당연히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HL만도가 오늘 3%대 상승을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요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토는 상한가 기록을 하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제가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오늘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반면에 재건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유니퀘스트는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어요. 어제 급등하고 조정을 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케어젠 얘기를 해드릴게요. 케어젠은 사실은 방향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24,500원을 향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에 대한 악재로 인해 조정을 같이 받은 거라고 보고 있고, 갭상승하고 어제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24,5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26,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큐렉소는 7,100원이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어제 7,100원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고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데 7,440원을 좀 뛰어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으로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7,880원이거든요. 그래서 7,85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G 볼까요? YG 엔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항이 여기였는데 이 저항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만 6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베이비몬스터가 정규 1집 발매 기념 일본 팝스토어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YG는 뭐 결국 로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G 플러스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는 여기였죠. 여기 지지가 어제 좀 조정을 급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량이 좀 없었고요. 오늘은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하면 대장주로는 역시 LH만도가 최선호주로서 역할을 좀 할 거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톤 볼게요. 아톤은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제가 여기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때가 5,350원이었는데 이 5,350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쵸? 4,600원에서 4,800원 사이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 5% 정도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최대한 7, 8%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서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동을 볼까요? 대동도 오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죠. 아무리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11,000원이었는데 이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다 보니 당연히 재건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원상태로 오면 그때는 다시 볼만한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고요. LGU 플러스, HD, 현대건설기계,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은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인테크 오늘 2차전지 그나마 좀 강보합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올라왔고요. 유니캐스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 어제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조정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지였어요. 5,000원 전후가.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또 원래 올라간 후 힘 모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반도체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지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으로 보면 신상 델타테크 양자암호 관련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고, 마음 AI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ISC 반도체 관련주로 이슈가 좀 된 거고, P&H 테크는 자동차 부품주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좀 됐는데, 보시게 되면 마음 AI는 2024년 적자고요. 2025년까지 적자입니다. 2025년까지 적자고, 눈에 조금 띈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자라는 차원으로 제가 오늘은 YMT, 그 다음에 ISC, 신성 델타테크, 뭐 SM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도 타이밍은 나왔어요. 타이밍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그래도 나오면 좀 버티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요 네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YMT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기술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ISC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실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SM은 4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P&H 테크는 왜 제외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포함해도 됩니다. 이것까지 그럼 말씀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혹시 제가 까먹을까봐 포트에 편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섯 종목을 확인해 볼게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P&H 테크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9,000원 부근은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전에 2021년이었죠. 2021년 저점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7,980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8,800원에서 8,900원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돌려내게 되면 그 다음에 1,300원, 4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 되고요. 지금 이게 하락하게 되면 6,5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7,97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손절가 한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MT. 일차적으로 9,600원에서 이건 좀 폭으로 보셔야 됩니다. 폭으로. 9,500원에서 9,850원 이 사이가 뭐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9,85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언제든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9,600원에서 9,850원 사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손절가를 9,500원을 잡고, 죄송합니다, 9,6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조정을 받아서 9,250원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지금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코스닥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힘을 못 쓰면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ISC,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여기가 지금 저항이에요. 근데 이 저항을 돌파를 했죠. 근데 이틀 연속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내일 월요일 날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오늘 고점 있죠. 오늘 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분할 해야겠네요. 5,500원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아주고 한 번 더 뛰어 올라가는 이 시점.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고점 부근이었던 5,430원을 1차 매수하는 거고요. 2차 매수는 5,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500원에, 죄송합니다, 55,000원에 2차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59,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실적 괜찮아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화 관련주 이슈로 상승한 신성 델타테크, 예전에 20만원, 18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뭐 4분의 1, 25%, 75% 하락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살짝 박스권은 돌파를 했어요. 박스권은 살짝 돌파를 했고, 매수 타이밍은 58,000원대까지 매수 타이밍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폭이 넓을 수가 있는데 54,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건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기준을 4%로 제가 잡고 있는데 손절가 폭이 크면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갖고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 그나마 신성델타테크는 백그라운드가 LG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다른 양자암호 관련주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SM은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오늘 못한 건데 81,5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86,500원, 87,000원 이때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 목표가가 96,6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M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한 번도 온 적 없는 미국 모멘텀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고마진 상품 판매 증가로 인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1월 신인 걸그룹 데뷔 모멘텀이 존재해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94,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96,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미국 증시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AS 진행을 했고요.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로 진행을 하면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그 다음에 종목 분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